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금융위원회 규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로 다루게 될 부분이요. 그 기본서에 의하면 챕터 4의 장외거래 부분하고 챕터 6의 이제 기타 금융위 규정과 감독원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챕터 6의 경우에는요. 내용 자체가 많지도 않고 그닥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은 그냥 천천히 읽고 지나가시는 거로 좀 여러분께 좀 맡겨드리고, 우리가 지금 특히 중점 두어 다루어야 될 부분, 바로 챕터 4의 장외거래에 해당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 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올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본서 549쪽. 자, 1절 총설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화면에 없어요. 예, 그거는요. 관련되는 용어의 개념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죠. 특히나 그 중에서 채권 전문 자기매매업자가 누구인가? 호가 중개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환매 조건부 매매의 개념이 뭔가? 그렇죠? 소매 채권 매매는 어떤 것인가? 이러한 몇몇 주요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신 후에, 그거 암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이해하신 후에 2절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바로 우리 교재 페이지 551쪽에 2절 비상장 주권의 장외거래 들어갑니다. 자, 공시사항 나와 있어요. 상장되지 않은 주권을 시장 외에서 거래할 때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문서나 모사 전송 등으로 반드시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협회에 신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법규를 공부해 오면서 어떤 것들 많이 봤었어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금융위원회에 신고한다.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는다. 뭐 금감원장에 뭘 받는다. 이런 해당되는 뭐 신고 또는 뭐 그 제출, 보고, 승인 등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을 특히나 기관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딱히 정리해서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 회사가 문서나 팩스로 협회에 신고해야 되느냐?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났을 경우, 혹은 은행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정지된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협회에 신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회사가 주된 영업활동으로 가져가고 있는 업무 분야가 정지됐을 경우, 또는 회사의 정리 절차가 개시되거나 종결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혹은 해당되는 결정 사실이 통보되면 그 통보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타 중대한 사항으로서 협회가 정해놓은 사항들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되셨죠? 공시사항. 두 번째, 발행인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돼야 되는데요. 자, 발행인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가뜩이나 장외 거래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때요? 그 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장내보다 장외의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발행인에 대한 그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 결산 기간이 경과 후 90일 이내요. 혹은 매 반기의 경과 후 4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고, 이러한 제출되는 관련 서류 속에는 감사 보고서와 반기 검토 보고서가 함께 각각 첨부돼야 된다. 각각 첨부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 또는 이것이 아니라 각각 첨부돼야 되겠다.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우리 551쪽의 하단부에 있습니다. 협회의 조치 나와 있어요. 만약에 공시사항 등에 대해서 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협회가 생각이 되면 회사에 해당되는 책임자에게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죠? 네, 두 번째, 만약에 그 회사가 필요한 신고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에 대해서 불응한다라고 한다면 호가중개 시스템에 공표를 하고 해당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호가중개 시스템은 미리 협회가 만들어 놓은 거래 시스템이잖아요. 여기에 띄워야 그 사실에 대해서 투자자가 듣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해당되는 대상 주식을 지정하는 그 신청 서류 등을
비치를 하고요. 총 몇 년간 해당되는 그 서류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느냐. 총 3년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일정 장소에 비치 후 일반인에 의한 3년간의 열람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되셨어요? 예, 넘어갑시다. 자, 3절 채권의 장외거래 552쪽이에요. 다 거론해 드릴 수는 없고요. 가다 보면 그 생략되고 막 점프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에 맞춰서요. 점프해서 넘어가세요. 자, 결제 방법 중요합니다. 협의로 결제 방법을 선택할 때 그렇죠? 그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계약이 체결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총 30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행해져야 된다. 이거 조심하세요. 30일이 아니라 30영업일이라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영업을 하지 않는 날들이 있잖아요. 주말, 공휴일 이런 것들이 제외되고 계산이 되는 30영업일. 됐습니까? 자, 하지만 예외도 있죠. 그죠? 자, 조건부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50억, 액면 50억 미만의 소액 채권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단기 집합 증권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그날 당일 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런 것들 문제 가능하잖아요. 되셨습니까? 예, 내려갈게요. 자, 기관끼리의 채권의 장외 거래를 할 경우에는 그 증권과 그렇죠? 대금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동시이행의 세부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채권의 경우에 예탁결제원의 예탁자의 계좌부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렇죠. 계좌 간 대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계좌 간의 대체의 방법으로 동시이행한다. 두 번째, 그것이 채권이 아니라 대금이라고 한다면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은행이나 아니면 투자매매업자 혹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동시이행을 하고 있다. 됐어요? 예, 내려갑니다. 두 번째, 채권의 공매도.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1, 2보다 낮은 가격에 호가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낮은 가격에 매수도 호가를 할 수가 없다. 뭐보다 낮은 가격에 첫 번째, 그 해당되는 시장에 직전에 체결된 가격보다 낮은 호가 부를 수 없다. 두 번째, 직전에 체결된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신용 상태를 가진 신용 등급의 동종의 채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격.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면 협회가 공시한 가격보다 낮은 호가를 부를 수 없다. 됐습니까? 그것만 압축해서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됐습니까? 예, 넘어갈게요. 네. 자, 553쪽입니다. 매매 수익률 호가의 개시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큰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략하다 보면 이 번호가 좀 다릅니다. 내용 중심으로 보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매매 수익률의 호가를 개시하는 방법으로서는요. 채권의 종류라든가 잔존 기간별로 아래에 나와 있는 이거 오타네요. 그렇죠? 예, 참고 수익률을 순차적으로 참작해서 매도 혹은 매수의 호가를 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순차적으로 1, 2, 3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첫 번째 참작할 수 있는 방법 뭐죠? 그 해당되는 시장의 형성 전일의 최종 호가의 수익률 혹은 협회 공시 수익률을 참작해서